자, 오늘은 유치원 선생님 교사 상담입니다. 이제 한 학생을 소개를 한다면 유치원 학생이고 남자인데 키가 작은데 아주 몸집도 작고 주로 교사 도우미 해줘요. 이 학생에 대해서 교사가 걱정이 돼서 이제 저한테 부모는 괜찮은데 교사가 걱정이 된다. 왜 이제 교사가 걱정을 하느냐? 반에서도 어떤 애 잘못한 거 전부 자기가 책임지려고 그래요. 그리고 굉장히 반대표 같이 나서서 책임지려고 그러고 책임감도 강하고 리더십도 있고 또 고집도 좀 있으면서 완벽을 추구하고 선생님의 뭐 이렇다 그러면 선생님 도우미로서 역할을 굉장히 잘해준다. 그래서 선생님이 상당히 이뻐는 하는데 좀 지나친 것 같으니까 저한테 상담이 온 거죠.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밑에 동생이 셋이나 있어요. 그리고 이제 큰아이인데 엄마가 큰아이한테 많이 책임을 주고 동생 돌보라 그러고 이제 이렇게 하는 집인 것 같아. 그래서 주로 얘가 그 칭찬과 어떤 관심에 많이 굶주린 아이 같이 느껴진다. 교사가 볼 때. 그래서 지나치게 책임감이 강하고 지나치게 남 잘못도 자기가 책임지고 이제 자기가 그랬다 그러고 이렇게 하는 행동이 좀 자연스럽지 않게 보여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이런 다자녀 가정의 애들을 보면 큰애가 굉장히 책임을 많이 지는 집이 있어요. 엄밀히 따지면 동기간끼리는 서로 이렇게 잘 놀고 우애를 나누는 관계지 누가 누구를 책임지는 관계는 아니거든.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형제간의 책임질 대상은 아니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놀이 대상의 대상이죠. 그래서 이 책임지는 행동을 부모가 해야 될 것을 너무 큰애한테 지금 직무유기 아니냐, 큰애한테 너무 부담을 준다. 그래서 다 커진 집들 보면 5남매, 6남매 보면 큰이들이 거의 준 엄마 같이 하잖아요. 동생 다 케어하고 등록금 다 벌어서 해주고 나중에 그게 또 한이 되고 막 이러잖아요.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본다면 책임 소재는 부모가 지는 거고 왜 이제 형제 간에는 너무 그러는 거는 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게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교사 상담은 이제 이렇게 너무 어렸을 때부터 큰애한테 집에서 너무나 많은 책임을 주고 이래서 얘가 좀 엄마하고 애착이라든지 이렇게 애착에 무슨 문제가 있지 않느냐. 그래서 어디 가나 이렇게 관심 받으려고 그러고 뭘 이렇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행동 자체가 이게 좀 뭔가 불편해서 말씀을 드린다 하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그 애착이론에서 내적 작동 모델 그런 얘기해요. 내적 작동 모델에서 얘는 어렸을 때 어떤 식으로 인식이 되느냐,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얼마나 엄마한테로부터 위로를 받았는지 또 동생을 잘 이렇게 케어해서 화합적으로 잘 했는지 거기에 따라서 내가 칭찬을 많이 받았든지 아니면 잘못해서 혼났다든지 이제 이런 거에 따라서 이 내적 작동 모델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잡히느냐 부정적으로 잡히느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동생 돌보기도 잘해서 칭찬도 받아야 되고 플러스 자기 할 일도 잘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이중으로 힘든 아이죠. 이런 아이는. 그래서 이제 다자녀 가정 중에 제일 큰 애들이 또 소아정신과 많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. 힘들어서 삶이 힘든 거지. 얘는 집안에서 부모한테 인정받으려면 일단 어때야 돼요? 동생 잘 보고 그런 책임도 잘하면서 자기 연령에 맞는 자기 할 일도 해야 된다. 이런 것들은 애한테는 굉장히 과도한 스트레스지 않느냐. 그래서 요게 너무 어렸을 때부터 잘 안 되고 자기 걸 찾기보다는 이게 여러 가지를 해야만 인정받는 내적 작동 모델에서는 약간의 그 관심 끌으려고 하고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어렸을 때 잡히지 않았느냐 이렇게 봐진다면 이 애착 형성이 이제 결정적인 시기가 0세, 3세, 3세, 6세로 보죠. 근데 이제 이 아이는 유치원이니까 이제 어렸을 때 1차 애착 시기에도 이 내적 작동 모델이 순수하게 엄마와 관계보다는 밑에 동생들하고 많이 나눠야 되기 때문에 얘가 이게 상당히 그 시기를 즐겼다기보다는 나눠야 되고 엄마의 사랑을 빼앗겨야 되고 뭐 이런 것들로서 애착의 결핍이 좀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제가 예측은 합니다. 그런데 이제 3세, 6세 그 2차 애착 시기에도
동생이 계속 그 뒤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연속선상에 있지 않았을까라고 본다면 얘 유치원 와서도 계속 그런 어떤 긍정적인 내적 작동 모델을 갖기보다는 그렇지 않아서 이렇게 교사를 잘 도우면서 칭찬도 받고 관심도 받고 하는 거에 목숨 걸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이제 애착 얘기하면서는 애가 좀 그 시기에 맞게 편안하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. 그 편안하게 살지 않으면 이제 그것이 자꾸 그 다음 단계의 발달을 순조롭게 하기가 어렵습니다. 그래서 어렸을 때 충분히 이제 수용되고 관심받고 애정을 많이 받은 애는 1세 때 받은 걸로 2세 때 발달이 그냥 이렇게 쓱 넘어가고 2세 때도 그거 연장으로 3세 넘어가고 이러는데 이게 애당초부터 힘들었던 애들은 2세도 순조롭지 않고 3세도 순조롭지 않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유치원까지 올라올 수 있다. 그래서 엄마들이 자녀를 키운다라고 한다면 그 1세 때 해야 될 것이 뭐고 과제를 좀 알고 걔가 그걸 충분히 수행하는데 내가 혹시 방해자가 아닌지 이런 것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의미가 있다. 또 이제 내년에 3세 된다 그러면 그렇죠? 3세 때 어떤 행동을 하는지 미리 알고 걔 충분히 그걸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부모가 되면 그래서 사실은 0세, 6세가 빌딩으로 말하면 기초공사인데 이때는 충분히 애하고 엄마하고 잘 이렇게 애착관계가 형성되고 집안은 편안한 안전지대로 생각하게끔 애가 이렇게 뭐에 너무 책임감에 짓눌려 있다라든지 누구를 잘 돌봐야만 엄마한테 인정을 받는다든지 이러한 행동을 좀 덜 받고 편안하게 애가 유아기를 지나는 것이 애착 형성의 결정적인 시기로서 중요한 이제 얘기인데 이제 어긋나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발달이 6세까지 유치원 선생님한테까지 눈에 두드러지게 다르게 보여질 수 있죠. 그래서 얘는 굉장히 고집도 있으면서 뭔가를 한번 하면 완벽하게 뭔가를 추구해야 되는 그 약간 아주 집착적으로 완벽성을 추구하는 그래서 얼뜻 보기에 책임감이 강한 애로 보이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크는 것이 옳으냐. 근데 그 엄마는 그냥 편안하게 생각한대요. 뭐 큰 애인데 우리도 왜 맏형은 다 그렇게 하잖아요. 근데 우리 애는 잘해요. 그리고 칭찬도 받고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. 엄마는 아무런 생각 없이 하는데 교사가 좀 조언을 해주고 싶다 이 엄마한테. 그래서 저는 요 또래 애들을 많이 키우는데 저 엄마 너무 그냥 저렇게 하면서 약간 그냥 자기 루틴에 이제 편안해져서인지 모르지만 애가 받는 그 불편함, 심리적으로 어떤 저런 것들이 과연 저게 정상인가 이제 이래서 저한테 상담을 한 거죠. 그래서 사실은 대개는 엄마들은 무심한데 교사는 날카롭게 지적하기가 쉬워요. 왜냐하면 유치원 선생님들은 그 또래 애들을 만약에 20년 근무했다면 20년 동안 봐왔기 때문에 요때 이런 애들은 이런 행동을 이렇게 하더라 하는 거 이렇게 거의 사전처럼 걸러지죠. 그래서 그래 유치원 애들은 이래 그러고 넘어가는데 유난히 어떤 애가 저건 뭐지 그런 애들이 보이니까 이 선생님은 사랑으로 저한테 이제 이게 상담을 온 거야.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듣고 그 엄마한테 조언을 해주고 싶다. 이제 이래서 제가 내적 작동 모델 얘기를 애착관계 얘기를 한 거죠. 그래서 어려서는 엄마와 관계가 편안한 관계면서 충분히 어떤 일을 했을 때 다 수용될 수 있게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환경이라는 게 가정 환경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뭐 똑같이 다 편안한 가정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. 그래서 이제 이 교사가 본 것들은 상당히 이제 지적을 잘 하신 건데 이런 어렸을 때 내적 작동 모델이 제대로 긍정적으로 잡히기 위해서는 교사나 이제 학부모는 애가 연령에 맞게 가정을 안전지대로 생각하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업무가 수용이 되며 편안하게 사는지 또 뭐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뭐 책임감에 짓눌려 있고 동생을 꼭 돌봐야 되고 이런 것들은 엄밀히 따지면 그건 부모의 몫이지 않느냐. 그래서 애한테 너무나 과중하게 과도하게 희생을 애한테 강요를 시킨다든지 이런 거는 옳지 않다. 그래서 다 큰 집들 보면 6남매, 8남매, 맏형들이나 맏누이들은
나중에 결혼하면 동생들 안 돌보고 하는 사람도 가끔 제가 봐요. 왜냐하면 너무 진절이 나고 괴로웠기 때문에 이제 각자 생활이다. 그리고 안 돌보고 그래서 맏형인데 맏누인데 굉장히 이기적이다 이런 얘기 듣는 경우도 가끔씩 있어요. 그런 경우는 아마 요 내적 작동 모델이 부정적으로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